괜찮으시죠? 아니야.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거지TV의 거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 걸목만 봐도 어디에 가는지 아셨다고 하면 진짜 매니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은 사실은 점심시간도 제가 대치동 스시소라에서 초밥을 먹고 저녁에도 여기에 와서 초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자, 오늘은 어디에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함께 볼까요? 지금? 이렇게 밖에서 혼자서 썰이 내면서 오프닝 찍는 것도 사실 조금 창피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올 때마다 계속 에스컬레이터 보장 돼가지고 언제 고칠 수 있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시소라 전화번호. 좀 일찍 왔으니까 아무도 없네요. 자,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녁에 오마카세 바르마노. 셰프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은 김희스 셰프, 옛날에 스시코지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고요. 유튜브도 많이 찍었었죠. 이번 주는 오늘 하루밖에 힘을 없어가지고 썰 연휴 때는 다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점심에 대치동에서 스시 먹고 저녁에 또 스시야. 좀 맛있게 해줘. 자, 어떤 사람은 좀 부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과연 저녁에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자, 시작은 더덕 들어간 계란찜입니다. 더덕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먹었던 식자재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스르닌징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건강에 좋고요. 면역력 같은 것도 올린다 돼 있네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 셰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사비도 한번 맛을 보고요. 자, 와사비 같은 경우는 각 매장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조금 맛이 달라지긴 하죠. 매운 척해 했지만 생각보다 맵진 않았어요. 첫 번째 회는 광어입니다. 접시 샀지? 네. 누구 맘대로? 이번에 샀어요. 샀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나도 오늘 접시 나도 사고 왔어. 아, 사고 오셨어요? 네. 120만 원 정도. 자, 광어 지느러미 살짝 아브리한 거 먹었고요. 소금 찍어서. 광어는 와사비 조금 많이 얼려놨다가 먹었습니다. 광어 자체는 숙성이 조금 기르게 했나 그런 느낌이 더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맛이 잘 나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의 단맛. 자, 여기서도 모탕에비 도화새우를 보여주시네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덕토새우라고도 하죠. 근데 덕토새우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새우가 도화새우, 그리고 닭새우, 그리고 콧새우, 이렇게 세 가지를 덕토새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스시소라 같은 경우에는 각 매장마다 실장들이 코스 구성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트를 잘 맞추면서 내용은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가셨을 때 똑같은 내용이 이거 안 나왔다 그러면 대신에 뭔가 다른 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튀김 하나 준비됐네요. 이거는 아그 튀김입니다. 이거 먹고 가라고? 배부르게 돼서. 가운데 부분 뼈가 있는데요. 굉장히 크게 준비해 주셨네요. 근데 보통 이런 튀김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시타지라고 하는데요. 베이스에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를 뿌리거나 간장 베이스에 담겨놨다가 맛을 배운 다음에 튀길 경우가 많은데 그 시타지 자체가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소금을 살짝 찍으면서 먹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맨 밑에는 가리비, 가운데 장소스 같은 거 올려갖고요. 게살, 그리고 우니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자, 집에서 생각보다 맛보가 멀어서 가볍게 스르 한 잔 해서 대리운전 부르기에는 좀 애매해서 그냥 탄산수를 부탁했었습니다. 키스야, 좀 위스키. 스미마센. 하늘만. 자,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어봤던 조합이지만 좀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베스트. 맛있네. 자, 도화새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앞에는 그냥 회로 주셨고요. 덴푸라 스타일로 거리 쪽에는 튀겨주셨고 머리도 따로 이렇게 튀겨주셨네요. 이 이브로를 시소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할 때는 그냥 일본 캣닙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캣닙하고는 완전 맛은 다릅니다. 거리 쪽에도 이렇게 토라프루 소금을 찍어서 먹었었습니다. 완전 세메츠 땡기는 맛이. 어떤 분들은 거리 쪽에 좀 나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 거리까지 잘 먹습니다. 머리도 한번 먹고요. 굉장히 세메츠나 하이볼을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자, 전복찜 나옵니다. 밑에는 전복 내장 소스, 개우 소스라고도 하죠. 생각보다 전복 자체를 좀 크게 잘라주셨네요. 저한테만 크게 잘라주셨던 거 아니고요. 이 가게에서는 이 사이즈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 시기에는 항상 전복 내장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며칠째 모아야 한 타임을 저녁에 할 수 있을 정도밖에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 시기에는 운이 좋아야 내장 소스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국물을 내주셨네요. 위에 햇발을 얇게 썰어서 올라갔고, 여기서 한번 좀 입가심으로 하고 초밥을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김희스 셰프님 같은 경우에도 연영하셨기 때문에 초밥을 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지는 느낌이 아닙니까? 돈착 자체가. 처음에는 잠덤부터 시작했네요. 위에는 레몬을 불어주셨고, 너미 자체는 입에 들어갔을 때는 밥 자체가 좀 부드러운 건가 라고 했는데 막상 씹으면서 생각보다 꼬들꼬들하네 해서 밥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번 먹어도 안 찌르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진짜 부러운 일이죠. 힘들 줄 알았는데 맛있네. 자, 다음에는 참치, 쭈또로, 스페인쌈. 이런 부위는 보통 지하이기시라고 해서 비가 붙어있는 그 부분 바로 옆자리라서 사실은 산미도 좀 있고요, 기름도 적당하게 있는 저도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는 방어입니다. 자, 이제 방어는 슬슬 끝나가는데 이날에 먹었던 방어도 기름이 조금 빠진 느낌이 있었어요. 등살 쪽이었으니까. 그래도 마늘 올라가서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근을 슬라이스 한 거 안에 샌드위치처럼 장어하고 두부를 믹스한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갓소다시 소스 그리고 갓소부시를 같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소스가 올라가니까 단슬을 부어 먹는 느낌이 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좋아하긴 합니다. 튀긴 다음에 적당하게 소스가 묻어있는 그 느낌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고객님 이야기인데 일본에 갔을 때 거기 셰프님께서 초밥은 손으로 드십시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젓가락으로 드셔도 손으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셰프가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던 걸 털어드리면 안 되니까 안정하게 입에만 잘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장국이 나오네요. 단새우 머리를 살짝 구워서 그려낸 장국이었습니다. 초밥이 계속해서 갑니다. 참치 아카미라고 해서 석살인데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산 참치인데 특히 이 부위를 먹을 때는 작은 참치는 참치 맛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이 빨간 부위를 먹으려고 하면 참치 자체가 150kg는 넘어가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치 맛은 괜찮았지만 약간 밥 모양새는 조금 더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네요. 이빨 오네가시마스. 아닙니다. 한국말.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평상시 네, 그렇지 않으면 다들 그 양을 엮어요. 작은 거 아닙니까? 자, 다음에는 단새우 위에 성게를 올라갔습니다. 이날 먹었던 우니는 캐나다산 우니였습니다. 일단 우니 맛이 굉장히 괜찮게 느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거래처에서 캐나다산 우니 괜찮으니까 셰프님 써주세요 라고 그런 말만 듣고 시식을 안 했던 상황인데 막상 여기서 딱 캐나다산이 나왔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맛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캐나다산 우니에 대해서 맛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캐나다산도 아주 비릴 때가 있습니다. 자, 또 앞에서는 고등어 폰초밥을 브루쇼 하고 계시네요. 2월 중순 정도 되면 슬슬 고등어도 기름기가 빠지기 때문에 브루쇼 할 때는 불이 나와야 되는데 연기만 나왔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등어 자를 때도 칼을 잘 쓰는 사람은 한 번에 샥 자랐잖아요. 칼을 좀 길게 쓰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단면 자체가 좀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위에 게도 올려주셨고요. 근데 기름기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막 이미 피크는 지나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먹었었습니다. 자, 장어가 나옵니다. 벌써 장어가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장어도 아주 부드럽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배는 완전 부르지는 않은데 점심에도 먹었고 하니까 좀 얇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내용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까요? 항상 그냥 지나가니까 새우튀김, 참치, 우엉, 간뼈라고 해서 밥꼬지, 그리고 단무지, 영양부추, 시소, 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밥 자체는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매장에서 하는 김밥 자체는 다이어트 하기 좋은 음식 아닐까 싶어요. 탄수화물 없으니까 거의.
자, 이제 계란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후배들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새우 자체가 좀 더 잘 갈았어야 되고요. 구운 시간도 조금 오버해서 약간 좀 탱탱한 느낌이 좀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점심에 먹었던 데치던 스시소라 디츠반 친구가 한승 우위였던 것 같아요. 이 매장 셰프들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레시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솥밥이 나오네요. 솥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주셔서 이대로면 식사로 그냥 끝나면 조금 속상할 것 같다 했는데, 막상 여기서 솥밥 주시니까 좀 뿌듯한 마음에 나오네요. 게살을 하고 너미 가마살을 사르만 주셨고요. 보니까 여기 셰프가 가츠오부시를 잘 쓰시네요. 솥밥 자체는 사실은 밥을 할 때 랩물로 하지는 않고요. 약간 우동, 다시 그물 같은 걸로 하는데요. 간이 돼 있는 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차즈케 스타일이라고 해서 약간 쓰르 드셨던 분들도 마지막에 마무리 해장하면서 잘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메보시라든지 유즈코쇼라고 해서 그거 만약에 들어가거나 했으면 맛에 바리에이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앵커를 뭐 하고 싶냐고 여쭤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10,000원 추가하면 우니를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당새우하고 먹었을 때는 적게 봤었었는데 막상 우니만 먹었을 때는 약간 쓴맛이 있는 것 같았었어요. 새우하고 우니 아까 먹었던 모양새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게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거가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당새우하고 같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마지막에는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먹고 왔습니다. 다만 이날 점심 때도 좀 느꼈던 건데,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시 듬뿌른 생선 종류가 좀 더 다양하게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물론 보타에비 드시고 싶다, 만약에 그거를 포기하더라도 정갱이라든지 전어라든지 다양하게 나왔으면 어떨까, 제 개인 생각이지만 거기에 건강하시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비싼 재료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약간 좀 다양하게 종류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어떠세요? 라고 아드바이스는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갈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위스키. すいません. 하는 말嘘. 그래요? 운전해야 되지. 애매하게 모니까.